안녕하십니까. 영양사의 조은진입니다. 네, 오늘은요 영양교육 제 세 번째 과목이죠. 영양교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1 보시면요 영양교육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개요부터 이렇게 말풍선 1에 나와 있는데요. 영양교육에 대해서 먼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그 챕터 1에 영양교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 밑줄을 쳐두시고, 자, 이거는요 대상자의 생활 전반에서 건강하고 영양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여 올바른 해결 방법을 계획하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영양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생활 전반에서 건강하고 영양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나서 그 해결 방법을 옳게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얘는요 KAP 캡 이렇게 하셔도 돼요. 캡이죠. 예, KAB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예. 관련된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써볼까요? 개선하려는 노력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KAB는 뭐냐? 예, 그것도 아셔야 되는데 KA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K는 지식이죠. knowledge. 예, K LEDGE. 혹시나 제가 스펠링을 틀리지 않는지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A는 attitude예요. attitude. 그 다음에 B는 behavior. behavior. 맞나요? behavior. 써놓은 거 좀 봐야 되겠습니다. behavior. 예, 맞아요. 그래서 요 앞 글자들을 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KAP 이렇게 캡하고 외워두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KAB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하는데, 요 KAB 모델 이렇게도 불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알아두시고 우리말로도 알고 계셔야 되죠. 얘는 지식, 그 다음에 attitude는 어떠한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자세, 우리의 자세. 근데 이제 자세라고 안 하고 태도, attitude. 그 다음에 behavior. 요거는 습관이잖아요. 행동. 그래서 행동이라고 해요. 캡이 뭔지 문장으로도, 문장 아니죠. 단어로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걸 우리말로 바꿨을 때 지식, 태도, 행동 요렇게 불린다는 거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지식을 보자면은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어떤 그런 지식과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attitude, 태도 같은 경우는 현재 식생활을 개선함에 있어서 흥미 유발과 개선 의욕을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행동, behavior 같은 경우는 식생활 개선 실천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습관화,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영양교육이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이 영양교육은요 크게 상담을 내포하고 있어요. 뒤에 이제 잠깐 언급이 다시 될 건데, 영양교육을 이렇게 큰 범주로 보면은 요 안에 상담이 들어가 있는 거죠. 상담. 자, 상담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인적이죠. 상담을 뭐 단체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이고 대면적이면서 역동적인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영양 상담의 경우에는 영양 문제가 가지고 있거나 이미 아니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본인 스스로 새로운 식습관을 습득해서 영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영양 전문가가 도와주는 과정을 영양 상담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영양 상담이죠. 자, 그렇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 두셨고, 이제 우리 본 교재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풍선 1에 영양교육의 개요가 나와 있어요. 자,
괄호 1번 보실게요. 영양교육에 의의가 나와 있는데 자 1번 동그라미에 밑줄을 쭉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영양교육을 하는 의미가 뭐냐. 개인이나 집단이 적절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합리적 방법이나 행위를 위한 것입니다. 그게 의의가 돼요. 그래서 전체를 밑줄을 쫙 쳐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2번 동그라미에서요. 다양한 교육적 수단을 사용하게 돼요. 자, 다양한 교육적 수단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 주시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양에 관련된 지식이라든가 영양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 분들한테 대상자들한테 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지식 동그라미, 정보 각각 동그라미를 해 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영양교육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 의욕을 갖고 태도를 변화시켜 실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의욕을 갖고 태도를 변화시켜 실천까지 밑줄을 해두세요. 어때요? 이 영양교육의 의의는 캡 모델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스스로에다 동그라미를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태도를 변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알고만 있고 그걸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그런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태도를 변화시켜서 실천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 실천 동그라미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밑에 보시면 괄호 2번과 괄호 3번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 일반 생활에서는 뭐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든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거의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특히 이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시고자 할 때는요. 목적하고 목표하고 요거를 좀 구분 지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괄호 2번하고 괄호 3번에 이렇게 연결을 좀 해주시고 괄호 2번은 목적이죠. 그 다음에 괄호 3번은 목표예요. 그래서 목적과 목표에다 이렇게 밑줄을 좀 해두신 다음에 목적이 목적 같네요. 목적이 좀 더 큰 개념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목적과 목표를 먼저 구분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목적은 커다란 테두리예요. 커다란 테두리.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되고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죠. 포괄적이에요. 포괄적. 반면에 목표라고 하면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세부적이면서 구체적이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를 한다면 야 너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하지 너의 삶의 목표가 뭐냐? 그거보다는 좀 목적이 뭐냐? 인생이 좀 길게 보니까 아무래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찾게 되고요. 자, 너의 뭐 대학 생활에서의 1년 한 해 목표가 뭐냐? 이렇게 하지 목적이 뭐냐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연관 지어서 목적하고 목표 개념 자체를 조금 구분을 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영양교육에서의 목적과 목표를 구분해서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돼서. 자, 그러면 목표, 목적, 개념을 좀 보셨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식품과 영양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을 이해시키고 영양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일으키는 것이다. 상당히 포괄적이죠. 나는 먹고 사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배만 부르면 되지? 이런 거에서 영양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지식 하나 동그라미를 쳐두시고요. 우리 지식 및 기술에다 칠까요? 지식 및 기술에다 좀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그 뒷부분에 영양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일으킨다. 그 부분 밑줄을 쳐두세요. 되셨죠?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감정과 의지로 생각을 바꾸게 하고 그 뒤에 밑줄 치겠습니다. 태도와 행동을 변화 밑줄. 태도 동그라미, 행동 동그라미.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양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해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자, 뒤에 밑줄. 자, 요것들은요. 영양지식 증진. 자, 그 뒤에다가 우리 1, 2, 3번이 있었잖아요. 뭐 한 번 더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지만 1, 2, 3번 뒤에다가 이렇게 좀 묶어 두시고 그 목적 뒤에요. 영양지식 증진 조금 간추려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한다면 식행동 변화를 유도. 식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식생활 영위. 그리고 영양 상태 개선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영양 상태 개선. 영양 상태를 개선하여서 건강을 증진시킨다. 요런 내용이죠. 요렇게. 자, 이렇게 간략하게 좀 추려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영양교육의 목표를 한번 보시면 1번 동그라미에 영양에 대한 지식의 보급으로 해서 영양 수준 및 식생활의 향상을 꾀한다. 자, 파란색 글씨 영양 수준 및 식생활 향상 밑줄. 그 다음에요. 2번 영양교육을 함으로써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해요. 자, 파란 글씨 역시 밑줄. 그렇게 해서 체력이 또 향상되죠. 건강해지니까 경제 안정도 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3번 동그라미에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 밑줄. 자, 보시면 살짝 뭐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더 구체적이에요. 예, 이거 가려내라는 게 조금 힘든데 시험에 나올 때는 그래도 요거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연습하시는 걸로 하고 목적과 목표를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자, 역시 목표 같은 경우도요. 제가 여기 좀 요점을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1, 2, 3 여기 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각각 밑줄 친 거 있었죠? 거기 묶어 놓으시고 얘가 조금 많아요. 자, 영양 지식과 정보를 보급한다. 뭐 이거는 비슷하죠. 영양 여긴 증식이라고 했네요. 자, 증진입니다. 증식하고 좀 다르죠. 증진. 자, 증진이라는 단어하고요. 지식과 기술을 정보 뭐 기술 이런 거를 보급한다라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보시면은 그 단어 어휘에 의해서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식행동을 갖도록 한다. 식태도를 형성한다. 식태도를 형성한다. 그리고 식생활과 관련된 기술. 아니 뭐 먹고 사는데 먹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 필요해요. 자, 식생활과 관련된 기술.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식생활과 관련된 기술이란 건 도대체 뭐냐? 이런 거예요. 조리법.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식재료를 조리한다 하더라도 우리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난 좀 기름기 좀 빼고 먹고 싶은데 아니면은 너무 좀 이렇게 저체중이시거나 그런 기름기가 좀 있어야 되고 칼로리가 좀 높아야 되는 분들 거기에 따른 다양한 조리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리법이 이 기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같은 금액을 가지고서 더 합리적으로 나에게 맞는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거. 혹은 그 식품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이 너무 폭등하거나 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식품들 이런 것들 고르는 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은 뭐다? 식품 선택이라든가 조리법과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자, 건강 증진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의료비 절감되죠. 이렇게 되면 뒤에도 할게요. 질병 예방. 구체적인 그 예예요. 건강 증진은 어떻게 시키느냐? 식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치료도 가능해요.
영양사 선생님들 계시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병원에서도 그렇고 식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의료비도 절감하게 돼요. 건강이 증진돼서 병원 갈 일 없으면 당연히 의료비가 절감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국민 복지가 향상이 되는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위에 제가 목적에 관련된 거 이렇게 요약해 드린 것보다는 목표가 좀 더 세부적인 거라 느낌 드시죠? 세부적이고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2번과 3번 헷갈리시겠지만 목적, 목표, 어휘 차이 나는 거 구분을 해 두시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옆에 다이도 여백이 많이 있으니까요. 거기다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괄호 4번의 영양교육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용 보시기 전에 제가 목이 많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영양교육의 필요성 먼저 한번 짚고 갈까요? 괄호 4번 전에 필요성을 한번 볼게요. 그래, 목적과 목표가 이런데 우리한테 진짜 어떤 점에서 그렇게 영양교육이 필요한 거니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 적어두셨을 거라고 믿고 지우고요. 제가 페이지를 보니까요. 왼쪽 페이지 우리 챕터 1 영양교육의 개념에서 오른쪽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잖아요. 왼쪽 페이지에 여백이 있으니까 거기다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괄호 4번 밑에 여백 있잖아요. 거기다가 써두셔도 돼요. 영양교육의 필요성. 도대체 이 영양교육이 뭔지도 알겠고 목적하고 목표가 뭔지 알겠는데 진짜 이거 왜 필요한 겁니까? 그 부분이에요. 자, 요 필요성은 첫 번째, 인구 구조가 많이 변했어요. 인구 구조의 변화. 요즘 어때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노인 인구가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이고요. 큼직하게 먼저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망 원인하고 질병 구조가 또 변화됐어요. 사망 원인이라든가 질병의 구조라고 하면 될까요? 질병 구조 변화가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성은 어떤 거예요? 식품 산업이 상당히 발전했죠. 식생활도 바뀌었고, 자, 식생활 변화도 많았어요. 그리고 어때요? 식품 산업이 변화했다. 요거 식생활과 식품 산업의 변화. 더군다나 요즘 감염병 때문에 식품 산업이 또 더 많이 아주 큰 요동을 치고 있죠. 이런 변화 때문에 영양교육이 또 필요한 거고, 네 번째는 국가의 정책적인 변화가 또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 다음 다섯 번째는요. 비용 효과 면에서요. 영양교육의 비용과 효과 면에서. 자, 요런 5가지로 이제 필요성을 정리해 둘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에 인구 구조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면 맞아요. 기대 수명도 어때요? 증가했어요. 불과 뭐 몇 년 전, 요 근래만 하더라도 100세 시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보다 조금 더 어리신 분들, 어린 층들은 뭐 120세까지 기대 수명이 연장된다고들도 하죠. 그래서 기대 수명이 상당히 늘었고 그 다음에 노인 인구도 많이 늘었죠. 노인 인구 증가.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이들이 너무 적잖아요. 점차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어요. 그래서 노인 인구, 유년 인구? 네, 유년 인구라고 할까요? 유년 인구는 이렇게 많이 줄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양교육에 필요한 한 면이다. 왜냐하면 그 인구 구조나 가족 형태 변화를 고려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에는 가족 형태도 꼭 뭐 예전에 엄마, 아빠, 뭐 딸, 아들 뭐 이렇게 자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형태가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고려해서 영양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사망 원인이 많이 변화했죠. 뭐 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사망 원인 떠올리면 암이 떠오르는 거고, 암 하면은 뭐 유전적인 소견도 많이 작용이 되지만 그 식사적 요인이 암 발생 원인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질병 구조도 많이 바뀌었어요. 질병 구조. 과거에는 그 질병이 이제 그 먹지 못해서 생기는, 영양이 결핍돼서 생기는 그러한 질병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생활 습관과 같은 것들,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오히려 영양이 과잉돼서 생겨나는 그런 질병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영양과 관련된 질환이 많아졌다. 만성 퇴행성 질환과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왜? 영양교육과 건강교육을 동시에 이렇게 통해서 예방과 그러한 뭐 만성 퇴행성 질환과 같은 것들은 조기 치료가 또 가능하니까요. 그러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생활도 많이 변하고 식품 산업도 많이 변했어요. 가공,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 증가 많이 했죠. 그리고 외식 되게 많이 증가했고요. 외식 산업 상당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에는 어때요?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나가서 또 외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배달해가지고 집에서 드시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외식 산업도 다양하게 점차 막 발전이 되어 가고요. 그런 외식 배달이 이제 됨에 따라서 나트륨이라든가 지방, 그다음 뭐 에너지, 과잉 섭취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해가지고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이 또 있고, 네 번째 정책적인 어떤 변화 측면에서 보시면은 1990년대 이후에요. 삶과 질이 아니죠. 삶의 질, 그다음 건강 증진, 뭐 이러한 것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중요시하게 여겨졌고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질병 예방하고 그다음 건강 증진에 초점을 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뭐 영양 플러스 사업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그 예입니다. 그런 정책적인 어떤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도 영양교육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영양교육의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인데요. 얘는 괄호 2번하고도 이렇게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게 변화해서 그 뭐 암이라든가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는데 우리가 영양교육하고 건강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예방하거나 조기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질병이 발생이 된 이후에 그 치료를 통해 가지고 치료나 재활을 통해서 드는 비용에 비해서 훨씬 비용도 절감되고 효과는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러한 이유들 때문에 영양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 영양교육의 내용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보시면 식생활과 건강의 관계. 그거 아주 중요하고 요즘에 많이 관심들 가지시잖아요. 밑줄 쳐놓으시고 영양 부족 또는 영양 과잉의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부족 동그라미, 과잉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밖에 또 뭐 있어요? 식품 소비 유형의 변화, 그런 것들도 교육 내용에 들어가고요. 편식 및 잘못된 식습관의 건강 피해, 뭐 요거는 2번 내용하고 연관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식품 낭비와 손실 방지하는 것들, 식량의 생산과 배분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까지도 영양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영양교육이 실시되어야 되죠. 괄호 5번에 실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1번 동그라미 밑줄 칠게요. 현재 영양 상태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문제점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해결책을 세워서 그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거니까 문제점을 발견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자, 문제점 발견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결책을 이제 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했다라면 그 영양교육은 계획적이어야 되고요. 계획적 동그라미,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실시해야 돼요. 조직적도 동그라미.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서 안 되고 반복적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 반복 지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에요.
필수적은 밑줄. 뭐 모든 공부가 그렇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실시되어야지만 효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영양 개선 방법으로 실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고 4번 동그라미 좀 밑줄을 칠게요. 자, 피교육자에게 실시한 교육 방법이 맞는지 사용 후 반드시 효과 판정이 필요합니다. 자, 사용 후 효과 판정, 반드시 효과 판정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시고 만약에 효과 판정 시 내가 원했던,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 문제를 다시 진단해서 새로운 계획으로 실시해서 효과 판정을 반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필요하고 반드시 실시되어야만 하는 이런 영양 교육이 우리가 현재 삶을 살면서 이 교육을 실시할 때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난이성. 왜 영양 교육이 실시되기가 어려우냐 그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두 차례나 최근에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동그라미 보시면 피교육자가 너무나 다양한 게 이 난이성의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대상의 나이, 교육 수준, 성별, 기호, 식생활 등이 단일화되어 있거나 혹은 획일적이지 않은 거예요. 백인백색인 것처럼 100명이 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그들의 취향이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밑줄을 쫙 쳐두시고 그 다음에 식습관이라는 것은 원래 좀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요. 2번 동그라미에서 식습관이 보수적이다. 거기다가 밑줄 쳐요.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쉽사리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긴 기간 그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 와 있고 이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이다. 거기다 밑줄 쳐 놓으시고요. 그래서 개선하기 힘든 거고 경제적인 것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먹는 것이기 때문에. 자, 뒷부분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 밑줄. 그런 것 때문에 난이성, 어려운 면이 있는 거고요. 3번에서는 그리고 영양교육의 효과 이렇게 나 있죠. 효과는부터 밑줄 치겠습니다. 효과는 장기적이고 가시적이에요. 비가시적. 하루 이틀 내가 먹는 걸 바꾼다고 해가지고 나 살 빼야지 해서 금방 몸매가 완성되지 않잖아요. 근육이 막 생기지 않잖아요. 장기적이면서 이게 너무 오래 더디게 가다 보니까 눈에 확 띄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식품과 영양의 결합으로 야기되는 해독이나 위험이 즉시 판정되거나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약간 안 좋은 거 먹었다고 해서 바로 막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자, 4번 밑줄 쫙 쳐두시면 되겠고 괄호 7번에 영양교육의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요. 1번에서 도덕심의 앙양 밑줄. 그 다음 2번요. 육체적으로 신체적 성장 발육, 건강도 향상되고 체질 개선도 되고 질병 감소도 되고 사망률 저하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등까지 밑줄. 그 다음에 3번에서는요. 사회정책상에다가만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요. 노동임금 안정이라든지 생계비의 합리화라든지 생계비의 능률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서 식량정책상으로는 식량 생산과 소비 및 식품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 3번, 4번은 사회정책상, 식량정책상 그 내용만 밑줄을 쳐두시고 뒤에 건 읽어보시면 이렇게 매치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밑에 영양보충 한번 보시면요. 영양교육의 실시 과정이 먼저 나와 있는데 그 앞에다 별표를 해놓으세요. 최근에 43회에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있는 대상이 되는 그 집단 내지는 개인의 문제가 뭔지 실태를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죠. 현재의 영양 상태를 먼저 봐서 파악을 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진단하는 거예요. 분석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뭔지 딱 드러나죠. 그럼 거기에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게 되죠. 자, 그 대책 수립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획 수립의 방안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계획 수립의 방안. 같은 표현이에요.
대책 수립이 뭐 경제성이라든가 얼마나 긴급한지 그 긴급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영양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괄호 안에는 앞에 나왔었던 거 나왔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나왔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효과 판정을 해야 된다 해서 그 영양교육 실시 과정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영양 플러스 사업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죠. 정책적 변화에 있어서 건강 증진이라든가 그 식생활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점차 커짐에 따라서 정부의 시책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게 영양 플러스 사업이다. 자, 그 내용이었어요. 영양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박스를 하나 해두시고요. 그 밑에 밑줄을 좀 쳐볼게요. 첫 번째 줄 중간 약간 앞부분에 특히나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는 인부, 수유부 및 영유아가 그 대상이 돼요. 거기다가 밑줄. 자, 그리고 두 번째 점에서 자 밑줄을 쭉 칠게요. 국민의 건강을 태아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영양 지원 제도이다. 거기다가 밑줄을 쳐두시고요. 자, 세 번째 거 좀 읽어보시고 네 번째 점에 또 밑줄 칠게요. 개별 상담과 집단 교육을 병행해서 영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밑줄을 쭉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요. 많은 내용은 못 나갔어요. 영양교육이 도대체 뭐고 그 영양교육의 개요 부분만을 공부하셨는데도 요 정도 내용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영양보충에서 꼭 기억하십사 말씀드렸던 영양교육 실시 과정이라든가 뭐 이러한 내용들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야 그 이후에 나오는 영양교육의 전반적인 다른 내용들도 잘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인데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